적군 많던 철인 소녀는 절망했습니다. 폭행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4개월 전 주위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단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23년 아픔 많은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 체육계 인권 문제가 골물대로 골맞음을 일러주는 가슴 아린 현실입니다. 당시 현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조종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가혹행위는 그가 직접 쓴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서와 손수 녹음한 녹취록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숙현이 작성한 신고서와 녹취록, 변호인 의견서에 철저히 기반한 것입니다. 업로드 이후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올 경우 그때그때 곧바로 수정을 약속드립니다. 최숙현은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에서 팀 닥터에게 뺨을 20회 이상 맞고 가슴 배를 걷어차였습니다. 감독과 일부 동료는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죠. 팀 닥터 안주현은 이빨 깨물어 뒤로 돌아라고 말한 뒤 최숙현을 폭행했습니다.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은 손찌검 많은 팀 닥터에게 일단 한잔 하시죠 선생님, 콩비지찌개 제가 끓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팀 닥터가 와인이 있냐고 묻자 와인 저기 있습니다. 그 옆에 잔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둘은 비지찌개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최숙현은 그들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팀 닥터는 다른 선수를 불렀는데요. 그러고는 너는 아무 죄가 없다며 때렸습니다. 최숙현에겐 너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숙현은 제가 맞겠습니다라며 울었습니다. 감독은 폭행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묵인을 넘어 보조를 맞췄죠. 맞던 최숙현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자 그런 그에게 쇼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알아서 때리시는데 뭐하는 거냐며 폭언을 더했습니다. 최숙현은 이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괴롭힘은 그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교 3학년이던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소속팀 선배 장윤정이 연습 종료 직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는데요. 감독은 언성이 높은 현장에 달려와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선배 편을 들었습니다. 모든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윤정의 운동화로 최숙현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신발로 때린 것이기에 폭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숙현은 이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그날 새벽 감독은 살고 싶으면 장윤정에게 빌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숙현은 힘이 없었습니다. 선배 장윤정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감독은 경북 문경 합숙훈련에서도 체중 초과를 이유로 최숙현을 혼냈습니다. 늘 그렇듯 질책은 도를 넘었습니다. 최숙현에게 20만원어치 빵을 사오게 한 뒤 동료 2인과 그 자리에서 다 먹게 했습니다. 군필자분들이 부대 전입 초기 대부분 경험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자행한 것이죠. 혹독한 몸무게 확인 그리고 폭언, 최숙현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신고서엔 하루에 체중 9번째인 날, 물 한 모금 섭취도 제한한 날이 적혀 있었습니다. 3일간 금식 강요도 쓰여 있었죠. 지난해 3월 8일 훈련 뒤에도 체중이 줄지 않자 감독은 최숙현을 추궁합니다. 오전에 복숭아 1개를 먹었다는 설명에 정신병이 또 도전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최숙현의 진정서엔 선배 2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장윤정과 김도환인데요. 장윤정은 뉴질랜드 전지훈련 동안 지속적으로 집합을 건 뒤 거친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땡땡년, 쌍년, 미친년이 최숙현의 귀에 내려앉았습니다. 최숙현이 성인이 돼서도 폭행과 욕설, 협박은 그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21살 때인 2018년 최숙현은 선수 생활을 그만둡니다. 천려의 삶을 떠나 1년간 휴식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잠시 멈춤 페달을 밟은 그녀를 구단은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다시 맘 잡고 해보자. 넌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달라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결심했죠.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했습니다. 장윤정은 감독에게 잘 보이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며 그녀를 헐뜯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트랜스젠더 닮았다.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며 험담을 늘어놨죠. 최숙현은 이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금전 피해 정황도 엿보입니다. 최숙현은 신고서에 팀 닥터와 감독, 장윤정이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은 이따금씩 경비를 청했는데요. 명목은 전지훈련 항공료와 치료비, 심리치료비였습니다. 총 2,800만원을 받아갔죠. 팀 닥터와 감독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고 용도를 묻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숙현의 부친은 딸의 선수 생활에 혹 불이익이 갈까 요청액만큼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숙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수호는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전지훈련 항공료, 체류비는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며 셋의
탓에 석연찮은 금전 요구에 사기와 강요, 횡령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듯 역사는 폭발의 계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12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속도와 강도가 몰라보게 기민해졌습니다. 이번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도 체육계 폭력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왜 꼭 누가 죽어야만 움직이나 식의 자책을 굳이 필요 이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23살 철인 소녀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이 같은 현실이 반복 재현된다면 그때 자신과 사회, 국가를 책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의 자살은 우리 사회의 타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최숙현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의 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아니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조지 플로이드까지, 백이와 숙제부터 에멀린 팽크허스트까지, 전태일부터 무함마드 부아지지까지 만민의 평등과 흑인 인권 신장,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근로기준법 준수, 아랍의 봄 등 거의 모든 역사는 이름 있는 한 인물의 죽음과 이름 모를 장사미사의 희생이 분노와 행동을 촉발해 이룬 결과물입니다. 최숙현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달팽이의 15분이었습니다.